검사 출신 정치인이 검사에게 음주운전 사고를 봐달라고 요청하는 상황. 제가 기왕에 이야기 한마디 더 할게요. 2005년도에 이제 우리 김주수 차관께서 차관 그만두시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총장님 앞에서는 감히 뭐 영향도 못 내밀지만 그래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지요. 우리 김주수 차관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전화를 했더니만 그 여검사인데 안동 출신입니다. 안동 일찍인가 뭐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훌륭한 선배인데 그 좀 봐주소이 했더니 우리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시기 때리고 그냥 봐줄게요. 재판 안 받도록. 그래가 벌금 받은 적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 갖고 욕할 분은 본인, 자식,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나 엄마 중에 술 안 드시고 교통사고 절대 안 내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내더라도 처벌 안 받을 자신 있는 사람만 이야기 좀 하소. 우리 다 음주운전 안 한 분 아마 총장님도 음주운전 하실 건데 그 정도 가지고 시비 걸 깁니까? 이마 일 좀 똑바로 시키랍니까? 우리가 사람 칼 잡으려고 하면 할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 목소리의 주인공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인데요. 2014년 3월이었습니다. 김주수 당시 새누리당 의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낮술 한잔하고 교통사고를 낸 김 후보의 연락을 받고 검찰에 전화를 했다. 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어제 오늘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재원 의원 측은 지역구 군수 후보에게 덕담을 건넨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김재원 의원의 전화를 받았다던 그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겠다. SNS에 공개적으로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요. 자, 그 주인공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김재원 의원이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음주 운전을 해서 적발된 자기 당 그 군수 예비 후보를 좀 봐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는데 네. 이 청탁의 대상이 됐던 검사가 누군지 한번 파악해 보겠다. 의원님께서 이제 이렇게 SNS에 올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파악하셨습니까? 네, 누군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사들도 자기 네. 신분이나 신원을 굳이 감추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죠. 네. 검사는 권성희 검사라는 사람입니다. 권성희 검사. 네네. 그 안동 출신의 여 검사라고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검사입니까? 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권성희 검사. 지금 현재는 휴가를 내서 연락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지검에. 예. 예, 그러면 이 권성희 검사한테 본인한테 직접 확인은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근데 확인한 바로는 이제 권성희 검사가 그 당시 이 사건을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네. 개인적으로 따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권성희 검사가 당시 이 음주운전 건을 어떻게 처리를 했던 겁니까? 김재원 의원의 당시 발언에 따르면 이렇게 돼요. 자기가 그때 전화를 했더니 담당 검사였던 권 검사가 네. 고향도 가까우니까 벌금 세게 때리고 재판 안 받게 해주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를 했고요. 네네. 약식명령 청구로 1,000만 원 벌금 내면 이제 사건이 끝내는 식으로 약식명령 청구를 했고, 예. 그대로 약식명령 진행이 돼서 예. 재판 없이 아마 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렇게 종결이 된 것으로 일단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을 하셨다라는 거죠, 의원님. 네네네. 근데 아무튼 그 당사자인 권성희 검사로부터 구두 확인 과정은 아직은 거치질 않은 거고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시 이 그 김주수 당시 후보 그 뒤에 군수로 당선이 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당시 그 김주수 후보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 네. 그리고 중앙선을 그 넘어서 충돌 사고까지 발생을 했다고 하던데 네. 이 정도의 사건이면 이게 정식 기소가 돼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당시의 기준에 따르면 네. 특가법 기준에 따르면 정가가 없었고 합의가 제대로 다 이루어졌고 했으면은 1,000만 원 벌금도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요? 예. 반면에 그 당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이었고. 네. 이분이 이제 보통 일반 민간인이라기보다는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는 정식 기소가 돼서 재판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석이 갈린다라고 한다면 네. 서류상으로 확인된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 처분이 김재원 의원의 청탁에 따른 결과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바로 지금 상태에서 네. 아무런 어떤 조사, 특히 담당 검사의 어떤 당시 판단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듣지 않은 상태에서 네. 바로 어떤 그 청탁 또는 외압의 결과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발생시켜야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어떤 위험을 창출해도 충분히 범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단 그 가정화법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원 의원이 청탁 전화를 했고 그래서 이 담당 검사가 이 청탁 전화를 받고 약식 명령 처분에 그쳤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네. 이것이 실정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그 직권남용이나 이런 범죄를 구성할 수 있어요. 다만 네. 사건이 있었던 당시가 2005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가 좀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우리 애청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건 2005년이고 네네.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은 저희가 조금 전에 육성을 틀어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2014년 지방선거 4년입니다. 직전에 이제 했던 것이고 네네. 네, 이건 좀 구분해서 시점을 좀 나눠지는 겁니다. 이거 애청자 여러분들 좀 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말씀 이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어떤 범죄든 다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2005년으로부터 그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소시효를 개선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범죄가 구성되느냐, 범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수사하고는 기소가 된다고 봤을 때는. 네네. 그래서 이제 구성 여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란이 좀 있고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지났느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네네. 말씀해 주세요. 수사가 되고 꼭 처벌이 돼야만 이게 중요한 사안이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국회의원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건 처리에 대해서 청탁 또는 외압을 행사했다. 네. 또 그걸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해서 충격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꼭 범죄를 구성하기 한다는 전제하에서 뭔가 조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경위 파악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검찰 내부에서. 그게 이른바 그 감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경위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네네. 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범죄를 구성한다, 공소시가 남아있다, 그래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네. 지금 공개적으로 김재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확인된 이 사실이 맞는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원 의원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덕담 수준으로 건넸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범죄가 되겠느냐 또는 범죄가 된다더라도 이미 공소시효 지난 일 아니냐 등등등의 방어를 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맞죠. 본인의 발언으로 확인한 내용만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국민분들에 대한 사과 같은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그것을 통해서 익히 접해왔던 하나의 어떤 그 가상 소설적 장면 가운데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전화 한 통 걸어서 좀 봐주게 청탁 전화를 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봐준다라고 하는 이 그 일련의 흐름이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실제 사건으로 불거져서 그렇지 이제 많이 익숙한 건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어떤 김재원 의원이 전화를 했던 이 특정 사건 말고 우리 국민들이 아마 또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사례가 여러 건이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 당연히 따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도 강원랜드 사건 관련돼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자기가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웠다. 네. 그 이유는 정치권에서 들어온 외압 때문이었다라는 취지로 내부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좀 비슷하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어제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떤 그 제도 개혁의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권한을 또 조정하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일탈의 여지를 어떻게든지 간에 줄이거나 바로잡기 위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데 있어서? 현재는 뭐 수사와 기소를 다 검찰이 독점하다 보니까 사실 견제가 안 됐던 거라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1차 수사권과 1차 등교권을 경찰이 가져갔지만 또 거기에 대한 감시와 통제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게 됐어요. 네네. 이렇게 된다면은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서로 견제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아마 이런 사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그 당시에 담당 검사로 파악을 하셨다라는 권성희 검사가 휴가를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공교롭게 지금 시점이 겹친 겁니까? 아니면은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휴가를 간 겁니까? 혹시 그 경위 파악은 되셨나요? 그거는 그 경위까지는 파악 좀 안 되고 있죠. 그래요. 그럼 휴가가 언제 끝나는지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22일 날 끝나고 25일 날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구체적인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공 요청 등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네. 경우에 따라서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담당 검사 말고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어떤 책임자급의 그 검찰로부터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거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좀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의원님께서 어떤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냐면 지방선거 직후에 네. 자유한국당 이제 혁신, 쇄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로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법안부터 빨리 처리하는데 협조하라 이렇게 요구하신 바가 있었죠. 네네네. 어떤 법안들이었죠, 그때 그게? 다른 여러 법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많이 좀 반대했던 법안들이 있어요. 네.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네네. 공수처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면서 정말로 반성하고 한다면은 네. 기존의 태도를 좀 바꿔서 개혁적 입법을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태도의 대전환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세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논의다라고 하면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런 개혁적인 어떤 입법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물들을 누구로 바꿔야 된다. 네네네.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논의만 지금 반복하면서 내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사실 뭐 국민분들이 바라시는 건 그건 아닐 겁니다. 정말 명실상부하게 바뀌고 또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네. 개혁적인 입법에 대한 처리에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개혁 입법은 일단 하반기 원이 구성이 돼야 뭐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원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속도를 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국회를 계속 놀리면 되겠냐. 예. 근데 지금 저렇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내부 진통을 거듭하면 원 구성은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자유한국당 내용이 빨리 이제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의원님? 아니, 내부적으로 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계속 하셔도 되는데. 네. 그것과 원 구성은
별도로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김성태 원내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완전히 다 물러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투트랙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원인 구성 논의를 진행하면서 또 당대신은 또 당대신대로 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